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지분 쪼개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요즘 뭐 이런 기사들 좀 보셨나 모르겠어요. 장이 상구역의 지분 쪼개기 위법, 전국 정비사업 비상. 제목은 이런데 예, 대체 이 장이 상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지분 쪼개기가 있었길래 전국의 정비 사업이 비상인지 진짜 비상은 맞는지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조합을 설립했다가 네. 취소 당한 거네요. 그렇죠. 취소 당한 거죠. 원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은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게 정말 힘들고 다 오래 걸리죠. 시간이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격이 좀 클 텐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예. 사실 제가 오늘 장이 3구역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전에 일단 예.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지분 쪼개기는 저희가 지분 쪼개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하는 거 지분 쪼개기를 말하냐면은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한 채를 사요. 단독주택은 재개발이 돼도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부시고 빌라를 지어서 등기를 다 쪼개서 해요. 예. 한 10채로. 그렇게 해서 입주권을 한 10개로 뻥 튀기는 주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지분 쪼개기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무슨 그 인가 나왔을 때 전에 해준 것만 인정해주고 그 네. 이후에 쪼개면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권리산정 기준일인데 사실 그거 이전이냐 이후냐가 저희 지분 쪼개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인데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그런 방향의 초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의 지분 쪼개기거든요. 예.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장이 상구역이 어딘지 알려드리면 화면 예. 잠깐 보여주세요. 요게 장이 그 성북구 쪽에 이제 뭐 광운대역 있고 북서울 꿈의 숲 있고 요런 데고 예. 요번에 이제 그 좀 철퇴를 맞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철퇴를 맞은 데가 여기 장이 3구역이라고 예, 북서울 꿈의 숲 바로 앞입니다. 나쁜 위치는 아니죠. 이제 여기가 원래는 이 전체가 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아주 엄청나게 큰 재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 그게 아마 2002년인가 3년인가 지정이 됐을 거예요. 예. 요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이고 예, 이게 이제 2003년인가 2년에 지정이 됐는데 네. 그때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2003년 12월인가 이전에 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분 쪼개기에서 이제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시점이 이제 2003년 12월이거든요. 2003년 12월. 그러니까 통상의 지분 쪼개기 이슈가 되면 요 전에 뭐 쪼개서 들어갔느냐, 예. 요 이후에 쪼개서 들어갔느냐, 들어가서 입주권을 못 받느냐, 아, 그렇지. 요걸로만 싸우는데 그렇지. 이번 건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조합원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권을 노리고 들어가려면 요 2003년 12월 이전에 많이 쪼개 놓던지 권리기준 예. 정산일. 네,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음. 그 이후에 만약에 조합원들이 늘어난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합 추진위가 승인됐을 때 397명이었고 예. 중간에 한 473명까지 불었다가 실제로 조합이 설립됐을 때는 509명, 마지막에 봤더니 512명까지 늘었어요.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 처음에 300명대여서 표 화면-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십시오. 예. 300명대였는데 그게 갑자기 400명대로 늘어났다가 500명대로 다시 늘어났다. 그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까 상식적이지 않죠. 인구 유입이 됐다. 아니 의미가 없죠. 권리기준 정산이 이미 지나갔는데 이미 그 사람 지나갔으니까. 입주권이 안 나오는데 네. 굳이 뭐하러 저걸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김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요 입주권을 노렸다면 이 뒤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네. 근데도 이렇게 조합원이 100여 명 이상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왜 늘어났을까? 예. 이제 여기에는 이제 대명 종합건설이라는 건설사가 배경에 있어요. 예. 이 대명 종합건설이라는 곳이 이쪽에 땅이 많았어요. 여기 장위에 장이 13구역, 장이 3구역에 땅이 많았어요. 예. 땅이 많이 이제 여기가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좀 있었고 지정된 이후에도 땅을 많이 샀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땅이 많았겠죠. 예. 땅과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소유주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해줘서 예. 이 재개발이 되려면 4분의 3, 그러니까 75% 이상 동의율을 얻어야지 재개발이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그 75%가 안 나오고 이 대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땅도 많았지만 여기가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시공권을 확보해서 여기서 좀 장사를 하고 싶으니까 매출을 좀 올리고 싶다 이런 니즈가 강한 회사였는데 예, 땅도 있겠다. 땅도 내가 많고. 내가 짓겠다고 하면 되겠다. 네. 땅이 많아도 어차피 그 뭐지 의결권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땅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땅이 뭐 300개, 400개 있더라도 땅 주인 한 명이면 그렇죠. 의결권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나는 재개발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속도도 좀 높이고 싶고 예. 나중에 혹시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절차가 진행됐을 때 자기가 이제 시공권을 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땅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나를 좀 밀어줄 수 있는 우호 지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예.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들을 그 자기 우호 세력에게 예를 들면 뭐 자기네 회사 임직원이라든지 어머나. 어머나. 그 다음에 지인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한테 조금씩 넘겼어요. 예. 이 표를 보시면 아 그런 거예요? 네 이게 표를 보시면 사는 사람은 왜 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언더스탠딩이 예. 장이 3구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언더스탠딩 명의로 하면은 하나밖에 못 하는데 한 구자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 제가 거기 집에 예를 들어 한 200채 있다고 쳐요. 네. 예. 언더스탠딩 명의로. 근데 그거를 하면 한 한 채밖에 안 명한테 되는데 다 명의를 근데 넘겨주는 이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집은 그냥 자기가 혼자 투표를 하고 B 집은 이거 내 이름으로 하면 또 앞에 투표권이 없으니까 김상원 기자를 공동 지분 소유자로 올립니다. 예. 근데 김상원 기자님을 그렇게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나중에 내 그렇지. 땅이라고 우기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는 안 줘요. 조금만. 한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하. 여기 한 칸 한 칸이 다 이제 받은 사람인데 예. 0.1 0.1제곱미터. 이제 아, 저건 터지니까 작을 수 있다 네, 치고. 반에 반평도 안 주고 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제곱미터니까 뭐 반평? 예. 요만큼만 이제 지분을 떼어줘서 공유 관계를 만듭니다. 세상에. 저건 사장님 시켜서 뭐 저렇게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기네들 투표권을 195개를 확보를 해요. 원래는 한 개였는데 혼자 건설회사 뭐 하나 표였는데. 건설회사로 하면 뭐 몇 개 안 됐겠죠. 예. 그렇죠. 몇 개 안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땅을 공유 지분 형태로 해서 거기서 이제 투표권을 여기는 재개발은 땅 조금이라도 있으면 투표권을 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상에. 투표권을 이제 한 200표 가까이로 늘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 투표율을 확 높이거든요. 예. 저건 진짜 정말 원래- 혁신적인 쪽 얘기네. 조합원들이 이제 여기 전체 조합원들이 한 500명 정도 있는데 예. 그럼 200표로 자기 표로 얻었으니까 어. 총회를 마음대로 총회를 열어서 이제 투표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아. 토지 등 소유자가 512명이었는데 예. 찬성표가 이제 318명이 나왔고 그래서 76%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네. 네.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일단 뭐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혹은 이 건설사 마음대로 뭔가 이사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우호 지분을 막 심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한 결과 대법원에서 이렇게 자기 지분을 쪼개서 자기 우호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표도 하고 예. 계속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도정법의 어떤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탈법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분 쪼개기를 해서 얻은 사람들 195명인가 4명을 빼서 다시 계산을 했더니 이제 64.7%밖에 안 나오니까 예. 이 조합 설립 무효 취소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네. 진짜 야 어떻게 보면 조폭처럼 막 이렇게 하나씩 조직원들을 심은 느낌인데 네.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작아도 무조건 한 사람은 무조건 한 표입니까? 그러니까 0.1평, 뭐 0.2평, 엄청 작은 지분이잖아요. 그게 뭐 엄청 단독으로 갖고 있으면 그럴 수도 단독으로 있죠. 갖고 있으면 투표권이 아무리 있을 수 작아도 있죠. 무조건 한 네. 사람은 한 표를 가질 수 있어요. 네. 또 근데- 내가 아무리 1000평이든 2000평이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네. 네가 개인이 한 사람이면 한 표. 네, 네. 그렇게 안 됩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단독 소유일 때는 한 표지만 예를 들어 단독 소유로 100채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단독 소유로 100채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한 표일 뿐일 텐데 예. 단독 소유지만 뭐 B, C, D, E, F는 다 뭐 한 평도 안 되는 공유 지분자를 끼워 넣고 그 공유 지분자 뭐들끼리 대표자를 이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공유 지분자가 여럿이더라도 그 대표표는 아하. 한 표인데 그 자기가 심어놓은 분한테 넘겼으니까 그 사람을 대표로 해도 어차피 자기 편을 들 테고 뭐 그 회사를 대표자로 내세워도 자기 대표권을 얻었으니까 예. 투표권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러면 네.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0.1평을 누군가한테 뭐 100만 원 주고 팔았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99.9, 그 네. 사람은 0.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는 하나씩 가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아니죠. 표는 하나인데 네. 그 0.1평 갖고 있는 사람이던가 나던가 둘 중에 한 명한테만 한 표가 주어진다는 거죠. 공동 소유. 근데 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195표가 생기는 겁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여쭤보니까 아마 대명이 네. 그 회사가 그쪽에 한 200채 가까이 집이 있었던 거고 예. 그 집 하나하나에 뭐 직원이나 지인들을 하나씩 다 0.1평씩 뭐 아니면 0.5평씩 공유 지분자로 넣어서 그러면 네. 한 채에 99.9는 네. 대명이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0.1평은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네가 대표자다. 대표자를 하고 나를 찍으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야, 그런 방법을 썼다. 야, 되게 조직적이네요. 라는 겁니다. 조직적이에요. 네. 조직적이요. 근데 이게 저 정도 노력했으면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거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이게 사실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저거는 사실 바지를 세운 건데. 네. 근데 바지를 세워서 그 사람을 어쨌든 의결권을 줘서 조합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 법을 네.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범죄 행위잖아요. 예. 그렇죠. 범죄 행위고 아마 지금 이거 건에 대해서 아마 경찰 성북구청인가 고발해서 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아마 그 관련된 분들도 아마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지 뭐 이건이 됐든지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불법이고 그 웬만하면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의 지분 쪼개기는. 그래서 이제 아주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유형은 아니고 좀 이례적이긴 한데 사실 이 지분 쪼개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내가 소수 지분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걸렸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그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하면서 2009년인가도 이런 건설사가 들어와서 지분 쪼개기를 하는 정황이 있다라고 예. 이제 뭐 검찰이나 이런데 이제 수사 의뢰를 했을 거예요.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해봤더니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그 전에 뭐 행정 소송도 하고 했을 텐데 이걸 낸 쪽이 그러니까 건설사의 죄를 묻지를 못했는데 이게 그 2019년인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들어갔어요. 이 대명이라는 예. 곳에 들어가 보니까 뭐 한 200채 가까이의 뭐 한 60채 정도의 토지나 건물을 그러니까 임직원이나 뭐 이제 다른 사람 144건을 명의 신탁, 그러니까 명의는 자기 건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돌려놨다는 게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고, 예. 그 세무조사 결과에 드러난 땅이 보니까 장이 13구역에도 많더라. 3구역? 네, 죄송합니다. 장이 3구역에도 많더라. 이런 사실을 성북청에서 알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도 부과하고, 뭐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그 조합원이었던 그 주민들이 이제 소송도 하고 해서 그 과정에서 그 지분 쪼개기, 그 명의 신탁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고, 그거대로 뭐 이제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재건축 이제 진행 과정대로 이제 사실상 나가리가 아니고 뭐죠? 그 되돌아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민사적 절차에서는 어쨌든 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고 형사적 절차는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이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니까 자기 땅인데 다른 사람한테 파킹해 놓고 이제 지분을 얻은 거잖아요. 이제 이득을 얻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네. 범죄가 아니라면 다 하겠죠. 다 근데 하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이기도 하고 사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애매한 동의율이 있고 본인들은 여기서 뭔가 이제 자기 우호 지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곳에 뭐 지금은 많이 없고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혹은 거기서 이제 어떤 베너핏을 얻고 싶은 니즈가 있어서 그런 쪼개기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었다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고 지금 또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엄청 조심을 하겠죠. 하고 싶다고 해도. 이런 데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주 네. 아주 특별한 사례다. 아주 특별한 사례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름아름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그러니까 그 어떤 소유권의 소유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지분 쪼개기를 한 거는 결과적으로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없어지겠죠. 다른 데는 있는 사례는 아니고 네. 참 특이한 사례긴 특이한 사례네요. 특이한 사례인데 이게 이제 글쎄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왜 그 상가 쪼개기 같은 게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상가 쪼개기 같은 건 뭐 아직 특별히 그걸 규율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근데 상가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모든 동에서 이제 동의율을 절반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상가가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상가가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는 걸 알고 이제 상가가 좀 넓게 있으신 분들은 다 쪼개죠. 그 쪽에서 보통은 그 쪽에서 남들한테 파는데 이제 그 상가의 지분 절반을 얻을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쪽에서 다 지인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지 않다면. 쪽에서 다 같이 A, 김상훈, 장순원 뭐 다 내 지인들로 다 채워놔서 그렇죠. 네. 자 우리는 한 편이야. 자 네. 투표 자 요거 봐서 여기로 다 투표하는 거 알지? 1번 알지? 0.1평만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많이 빚지는 못하니까 한 평 이하만 주고. 여긴 뭐 명의신탁까지 해놨다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확보만 한다면 제가 그 재건축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 이거 뭐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확인한 건 아니고 뭐 제 내피셜인데 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판결 결과로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네. 그 결정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 대명 그 건설사는 네. 이번 게 걸려서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은? 그게 관계된 분은 형사 처벌을 받으실 거고 지금 형사 재판을 하실 거고. 예. 채팅창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그 저거 뭐지? 뭐라고 하나요? 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실형을 받진 않더라도 뭔가 뭐 처벌은 받겠죠. 가벼운 처벌 정도는 받을 수 있지 네. 않을까. 다른 사례는 많지 않으면 이게 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체적으로 뭐 이게 엄청 요즘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예. 나오는 문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분 쪼개기와도 약간 형태가 형태가 많이 다르네요. 게다가 이건 또 범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시행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뭐 자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면 좀 돈 있는 건설사가 이런 거 한번 해봄직할 텐데 예. 뭐 대형 건설사도 이거 당연히 못 하겠죠. 저는 건설사가 네. 땅 들고 조합은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분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 본인들도 이 정도 규모의 건설사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처음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상 매표에 가깝네요. 이번 행위가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이 한 100채 뭐 이렇게 많은데 네. 아주 조금씩 지분을 준 거라면서요. 사실상 지분을 0.1% 뭐 0.1평 이렇게 조금씩 주고 내가 너한테 이거 줬으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투표해. 알았지? 너도 내가 말하는 대로 투표해. 직원이라잖아요. 사장님이 시키면 해야죠. 네, 대표님 이렇게. 그렇게 사실상의 매표 행위네요. 그게 좀 심각하네. 매표라기보다는 네. 뭐 약간 법의 허점을 활용해서 이제 자기네 그걸 한 건데 이건 법의 허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심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명법 위반,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고 예. 민사적으로도 좀 이제 이게 뭐 수면 위로 안 드러날 줄 알았나 본데 뭐 하여튼 드러난 거잖아요. 여기 진술한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그 아까 경찰 수사라든지 뭐 그런 과정에서 지분을 받는 과정에서 돈 준 적도 없고 등기 비용을 준 것도 없고 뭐 하여튼 자기는 이름만 빌려줬다. 이름만 빌려줬다. 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근데 여기 뭐 보면 대부분 이제 임직원, 뭐 현장 소장, 뭐 이런 분들이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뭔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저희도 그렇지만 사장님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죠.
여기 네. 이 직원들은 뭐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불량하게 어떻게 사장님의 지시에 반하겠습니까? 지시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이 3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으니까 진짜 정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네요. 거의 여기 처음으로 가뜩이나 잘 재개발 안 되는 지역 아니에요? 문제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이게 장이 그 신도시가 어디든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막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거야 뭐 재건축 사업에서는 뭐 절차가 개입이 다 제한이고.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합이 없어졌으니까 추진위 단계로 다시 가야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그 추진위 단계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조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 이제 그렇게 됐겠죠. 어떤 그걸 잃었을 테고 새로운 분들이 다시 이제 이제 조합을 꾸려가야 될 텐데 지금 구청에다 물어보니까 아직 새로운 조합 설립 움직임은 없다고 하고 이게 또 새로 다시 조합이 갈 때 현재 방식으로 가야 될지 다른 신통 방식으로 갈지 다른 공공재개발로 갈지 이런 과정을 논의하는 시간들이 지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재개발의 속도도 엄청 이제 처지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만약 여기 이제 투자를 하셨거나 여기 이제 조합원인 분들은 당혹스럽겠죠. 원래 사시던 분들도 네. 그렇겠지만 당연히 네.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그렇죠. 진짜 수년이 더 걸릴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 피해를 본 거고 이런 이제 어떤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말이 안 되는 이런 지분 쪼개기를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되게 큰 피해를 받으신 거고. 딱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이번 경우는 되게 명확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 명의 도용해서 한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진짜로 네. 그 사장님이 진짜 천사 같은 사장이어서 네. 김상훈 기자 진짜 고생 많았네 하고 한 평 나 공짜로 주고 싶어. 네. 장순원 기자한테 한 평 주고 싶어.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 네. 그렇게 한 것과 이 표를 사기 위해서 장난친 것과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준 행위는 마찬가지잖아요. 준 행위는- 명의를 넘겨준 행위는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선의로 주고 싶어서 준 것과 네. 장난치려고 준 것과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대법원에서도 요걸 하면서 기준을 몇 개 내놨어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네. 설명드리기는 좀 뭐하고 어렵고 토지나 건축물에서 과소지분 그 한 평짜리들 얼마나 쪼개놨는지 그다음에 그 과소지분 취득자 그러니까 한 평이나 0.1평짜리를 산 사람이 얼마의 가격을 지불했는지 그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지분권자의 관계가 어떤지. 그다음에 이게 그럴 리가 없다는 거네. 그럴 리가 없다. 아니 이게 저도 또 하나가 있는데 42년 평생 그런 사장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은 이게 그렇게 되면서 예.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의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 정말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다는 거는 안 네.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첫 케이스죠 이게 대법원에서 그때 상황을 봐야 된다는 뜻이네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요건들을 보고 단순히 그 지분 쪼개기니까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 이 등등등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쪼개기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무효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공짜로 한 평 주실 겁니까? 뭐 있어야 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세상에 또 그런 천사 같은 사정이 있을 줄도 압니까? 네, 채팅창에서도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도 혹시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